공동성명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일하고 계시죠? 저도요. 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주는 워크파인더 이희건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정보를 함께 탐색해볼까요? 자, 우리가 일할 때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가 뭐였죠? 네, 맞아요. 노동 3권이었어요. 이 3권, 세 가지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었죠.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체를 조직하는 것이 단결권이었다면 그 단결권을 활용해서 실제로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여러분, 침착해, 진정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거냐면요. 임금, 휴가, 근무 조건 등의 기본적인 권리는 물론 인센티브, 사무 환경, 업무 지원비, 리프레시 휴가 등 우리 노동자가 관련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단체 교섭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단체 교섭권이 없으면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만약 단체 교섭권이 없다면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상하는 건 매우 어렵죠.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체 교섭권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어때요?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체 교섭이 비단 노동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검색 고고! 단체 교섭은 노사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타협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능률적, 효율적 기업 경영을 유도하며 노사 협력과 산업 평화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뢰가 쌓여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치. 맞아요. 이게 바로 럭키 비키잖아.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체 교섭권. 법적으로는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뭔지 말이죠. 워크파인더 출동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이죠. 다른 법률적 근거는 없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특히 제29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와 제98호가 있네요. 이 두 협약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호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이 협약들을 비준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군요. 저도 궁금해요. 단체 교섭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워크파인더 찾아줘! 단체 교섭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단계, 교섭 시작, 교섭 과정, 합의 도출, 이행. 이렇게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먼저 준비 단계. 노동조합은 교섭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분석해서 협상안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정리하죠. 자, 준비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 교섭을 시작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공식적으로 교섭을 시작하는데요. 양측 모두 교섭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죠. 그쵸. 팽팽해요. 교섭이 시작되고 바로 합의되진 않겠죠. 본격적인 교섭 과정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서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재인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중재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교섭이 잘 되면 합의 도출 단계로 가죠. 양측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건데요.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합의 이행 단계가 남았죠. 도출된 합의안은 양측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님, 단체 교섭 진행이 잘 안 된다고요?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쉽지 않네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맞아요. 정부나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죠. 중재를 요구하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쟁의 행위라면 파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고생이 정말 많으시겠다. 이럴 때일수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조합원의 의식과 단결력, 노동조합 지도부의 지도력에 따라 좌우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입니다. 있죠. 공동성명에서는 단체 교섭에 대한 모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현황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2024년에 진행된 그리고 진행 중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현황을 법인별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준비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인 단체 교섭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단체 교섭권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가야 할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단결할 때 단체 교섭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우리 일터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노동 3권의 마지막 장이죠. 단체 행동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